안녕하세요. 한양대 공대 합격생입니다. 편입 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업을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나태해지면 다음은 더 쉽기 때문에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 예습과 수학 복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어 예습 방법과 수학 복습 방법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편입 공부를 시작했거나 현재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개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들이 나보다 앞서간 것 같아서 진도에 급급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2배는 더 처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쌓아 올리셔야 나중에 기초 개념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업만 듣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하지 수업만 하루 종일 들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 수업을 지금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포커스를 학교 수업을 맞추게 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편입시험을 보는 학교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편입 공부, 편입 수학과 영어가 더 중요합니다. 편입에 실패해서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편입에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 공부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단어를 양치기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학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렸는데요.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현장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걸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싶었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통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단어를 매일매일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 단어책으로 MD 33,000을 보았는데요. 이 책을 정말 매일매일 봤습니다. 영어 단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몇 번을 봤든 상관없이 까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이 책이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핸드폰에 스캔을 해서 보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독해, 논리, 예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풀어보고서 수업 시간에 쌤들이 해석하는 것, 그리고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학 당일 복습과 백지 복습입니다. 수학은 수업이 끝나고 하루만 지나도 대부분의 내용을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당일 수업이 끝나면은 책을 덮고 목차 정도만 보고 생각나는 정의, 공식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적지 못한 것들은 아직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백지 복습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답지를 보면 됩니다. 이때 답지는 내가 수업 시간에 적어놓은 풀이노트를 의미하는데요. 이 답지를 보고서도 모르면은 인강이나 아니면 쌤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답지를 보거나 질문을 한 문제는 내가 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을 풀 때는 항상 외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다른 풀이법은 없는지, 어떤 풀이법은 가장 빠르고 쉬운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질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은 전부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필연적으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효율적인 수학 복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성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4월까지는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8월까지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복습을 소홀히 했고 또한 비효율적인 공부법을 썼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공부법을 완전히 바꿔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8월까지 했던 저의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바로 하루에 한 가지 수학 과목만 푸는 것입니다. 편입수학은 특성상 배우는 과목의 수가 많고 또한 암기하는 공식의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가지 과목만 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까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 했던 저의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과목을 매일매일 푸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모든 과목을 매일매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적 1부터 미적 3까지 배웠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루에 풀 수 있는 문제량이 50문제라면 미적 1부터 3까지의 챕터 수가 14개니까 각 챕터당 3개에서 4문제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량을 어떻게 아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모른다면 임의의 수로 정해놓고 내가 푸는 문제의 양을 체크해서 이 숫자를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적 1부터 공수 2까지 다 배웠다면 이렇게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보냐 또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썼던 방법은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1의 자리가 1인 문제를 다 풀기, 화요일에는 1의 자리가 2인 문제는 다 풀기, 이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2주 내에는 이 모든 과목을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한 과목씩 푸는 것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모든 과목을 푸는 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과목씩 푼다면은 며칠만 지나도 또 까먹게 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문제 풀 때는 책에다가 풀지 않고 노트에 풀었는데요. 대신 책에다가는 저만의 채점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번호 위에 내가 온전히 푼 문제는 그냥 동그라미, 답지, 즉 풀이노트를 본 문제는 본 만큼 색칠을 했고 또한 내가 선생님께 질문을 한 문제는 이런 표시, 풀긴 풀었는데 풀이가 틀린 문제, 즉 이건 틀린 문제, 풀긴 풀었는데 헷갈리는 문제, 이런 식으로 저의 채점 표시를 이 위에다가 했습니다. 배우는 과목 수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은 내가 이 문제는 헷갈렸었구나, 틀렸었구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수2까지 배웠을 때 매일매일 푼다는 것은 예제까지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틀렸던 거, 헷갈렸던 거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수학 공식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시험장에 가져가는 것은 수학책이 아니라 수학 공식 노트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 노트를 잘 만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공식 노트는 딱히 정석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볼 수 있게, 보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의나 공식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개념당 약간의 여유 간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가 끝나고 나서 한 몇 장 정도의 여유장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파이널쯤 가면은 쌤들이 추가적으로 주시는 공식들이 있고 또한 내가 잘 틀렸던 문제, 특별히 외울 필요가 있는 문제, 자주 헷갈렸던 문제들을 그 여유장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웬만하면 인강이나 실시간 줌 말고 현장 수업 듣기. 저는 왕복 3시간이 걸렸는데도 현장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3시간 동안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을 외울 수 있었고 또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저보다 항상 먼저 와 있고 저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게 되면 비교군이 없어서 나태해지기 쉽고 또한 수업을 집에서 듣게 된다면 잘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에 직접 나와서 눈앞에 경쟁자가 있는 것을 보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학원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 나보다 성적도 더 좋은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랑 열심히 해서 한양대에 같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8번째, 초반 비중은 영어가 수학보다 많게 하기. 먼저 편입수학은 과목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공업 수학 2까지 가면 정말 양이 걷잡을 수 없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누적되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훅 쌓이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목 수가 많아져도 모든 과목을 복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초반에 영어의 비중을 높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의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탄탄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영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파이널쯤 가면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데도 수학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반에는 영어를 비중 있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편입 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